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평소 때 이렇게 술만 마시다가 오늘은 차네요. 참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여튼 예, 건강하시고. 이게 오늘 노 박사님께서 이순신도 때로는 차도 드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남나차라고 그러셨나요? 예, 맞습니다. 이 남나차가 어떤 차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중국 문남성 지방의 그 남방 쪽에 남나산이라고 있습니다. 해발 1500m, 200m 고산지대인데 여기에서 뭐 1000년, 1500년 된 나무가 드물게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렵게 채취해가지고 아는 분이 좀 저한테 가져다 줬습니다. 주로 그럼 어떤 분이 드셨어요? 과거에 뭐 중국의 유명한 분 중에서 혹시 드신 분, 이 차 마신 분 계세요? 촉한 시대의 최고 전략가인 제갈량 선생께서 이 차를 드셨고 옆산이 또 유락산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또 즐겨 마셨는데 그 차도 역시 지금 유락차라고 해서 현재 전해지고 있죠. 유락차와 남나차가 이제 쌍벽을 이루는 차인데요. 고수차라는 것은 500년 이상 오래된 나무 그런 차나무에서 따는 게 이제 고수차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한 1500년이 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는 않겠지만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차마고도 예. TN 홀스 로드와 있지 않습니까? 예. 문남성에서부터 저쪽에 중앙아시아 예. 쪽으로 연결되는 그 지방에서 온 거죠. 예. 차는 말에 실려 차마고도 5000km를 갑니다. 윈난 푸월에서 시작하여 나리를 거쳐 히말라야 동쪽 끝 횡단산맥을 넘어 티벳, 라사, 인도, 네팔로 이어지는 멀고 먼 길입니다. 저는 고지방 문 앞에까지는 갔는데 그 당시 가가지고 이 차는 마시지 못하고 와서는 허탕으로 갔다 한 번 더 가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차는. 예. 보호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제갈 공명이 마신 차면 우리 차 한잔 하면은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지겠네요. 두 분은 워낙 스마트하신데 더 스마트해지면 뭐 걱정이 좀 되고 저는 좀 자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아서. 그 차를 혼자 많이 마시려고 하시는 속이 보이시네요. 노 박사님 그리고 이 사장님 그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술 마신 이야기는 참 많거든요. 네. 차 마신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차도 가끔 드셨다고요? 난중일기와 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장님. 예, 맞습니다. 술 이야기는 뭐 사흘이 멀다 하고 나오는데 차 이야기는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아마 그것이 이순신이 차를 즐겨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차값이 술값보다 훨씬 비쌌다거나 술은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담그지만은 차 이것은 중국이나 또 뭐 스리랑카 같은 데서 수입하는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595년 그러니까 가보년 일기에 나옵니다. 중국 사신이 왔는데 접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니까 차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선이 오셨으니까 우선 술을 한 잔 마십시다 해가지고 만난 기록이 있더군요. 그럼 이제 중국 사신이 왔을 때 대접하기 위해서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조선에 술도 또 대접을 하면서 전략 전술도 의논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네요.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명나라의 장수 장홍유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장홍유. 예. 조선의 특파된 장수죠. 그분이 상당히 전략가고 또 한산도의 한산 진영을 보고 이곳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진처다라고 얘기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가보년 7월 17일자를 보면 장홍유가 멀리서 이렇게 온 것을 맞이하고 이순 장군이 환대를 하죠. 그러면서 말리길을 오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라고 위안을 삼으시고 그러면서 이 차를 내놓죠. 진다라고 합니다. 진다. 차를 내놓으면서 한 잔 드시기를 권하고 그 후에 또 바로 술을 약간 소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작을 소자, 잔진할 작자. 많이 마시면 안 되는 분위기니까 작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볍게 술을 곁들이자고 해서 또 술을 또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르익어가는 상황에 외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분개한 생각을 하죠. 강개한 마음을 느끼면서 밤이 깊도록 작전 이야기를 하였다. 이런 이야기.
차를 마시면서 주로 이제 전략 전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군요. 네, 서로 마음에 허물을 트고 처음 만났으니까 아주 친해진 데는 최고 명약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친해지는 데는 술이 저는 최고던데. 뭐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다음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뭐 술을 마시는 게 오히려 괴로울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가장 무난한 도구가 차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인들이라거나 차를 마시면서 명상도 하고 시상도 또 올리고 시국 이야기도 하고 맨입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차 아니면 술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전쟁 중에 중국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삼도수군 통제사인 이순신과 같이 전략 전술을 논의하기 위해서 온 입장에서 보면 근하하게 뭐 술 취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도 상당히 있었네요. 근데 이제 노 박사님 혹시 이순신이 그동안에 우리가 난중일기라든지 이렇게 보면 뭐 이사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23전 23서 그 다음에 23편의 시가 이제 이순신이 지은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와 관련된 시도 혹시 있나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시는 없었는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 차문화 천년이라는 책을 같이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차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충무께서 읊은 시라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이죠. 7원 절구시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충무께서도 차에 대한 남다른 그런 관심이 있으셨구나 그럴 정도로 아주 깊은 의미로 시를 읊으셨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 7원 절구죠. 일주 심양 삽노중하니 표표묘묘 투구중이라 한가닥 심양 정성을 가득 담은 향불이죠. 향불을 향로에 꽂으니 아스라이 멀리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 향의 연기가 부중 궁궐에까지 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성을 들여 그런 향불을 피운 마음이 멀리 궁중에까지 전해져 간다 그런 거죠. 감노농다 험대원하니 궁신배청 신명청이라. 감노차를 짙게 끓인 차를 임금께 바치면서 몸소 절을 하면서 신명께도 천지신명께도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시를 한편 지셨습니다. 이순신은 시인은 시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순신이 단순한 무신이 아니라 문인 플러스 시인이다 했던 이야기가 이게 이번 시에도 여실히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차는 되게 대화용으로 앉아서 전시에는 전략 작전 논의도 하고 또 그냥 친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시상을 혹은 명상을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인데 주로 이렇게 앉아서 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마시는 그런 차다. 그런 것이다. 근데 중국의 차 문화는 워낙 큰 땅이 되어가지고 북부지방, 남부지방, 온남성 그쪽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으로 넘어가는데 차마 고도가 하나의 큰 실크로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 차를 마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좌식으로 정적으로 이렇게 마시는 것뿐만 아니고 차회라고 그래가지고 큰 티파티인데 그것이 완전히 하나의 큰 페스티벌이 되어가지고 교란벅적하게 하는 그런 차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야 며칠 날에 이제 어디에서 차회를 한다 그러면은 다들 모여라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그 정략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거기 이제 손님들을 초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 아니면 자기 부하들 또 앞으로 이제 설복하거나 정복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 다 포함될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며칠까지 그런 지역으로 모여라 그러면은 다 모일 거 아닙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들, 서쪽에서 온 사람들 다 남북에서 온 사람들 서로 보고 아 저 사람도 이 주인공의 한 편이구나. 따라서 친구의 친구는 친구니까 아, 저 사람은 내 편이다. 또 이 사람은 눈치보러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또 무슨 우애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뭐 좋은 시를 쓰고 필담을 근데 이런 각 사람의 개성을 파악을 하고 하는데 이 차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딱
매개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만 마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맑은 정신에 이렇게 이 적정을 파악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문물도 듣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 같은 사람은 야 누구는 다 모여라. 자기 이제 피점령지의 영주들 이미 내 부하가 된 사람들 오라 하면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기르는 말 수백 표를 쫙 해가지고 이제 마차 경기 같은 거 비슷한 걸 하면서 보아라. 나의 무력은 이 정도이다. 히데요시 같으면 그 사람은 또 큰 은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은과 금은 같은 동산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 캠프 혹은 시설물에다가 아주 그냥 금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있노라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회를 했다. 그 차를 마시는 목적이 그냥 1대1로 이렇게 조용히 만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국가 대사를 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차회를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본, 중국, 한국 차 문화가 상당히 이제 오래되고 깊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기가 그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정보를 또 얻고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도 썼다고 하는 게 참 새롭습니다. 저는 뭐 전혀 그런 것들을 몰랐었는데 하여튼 오늘 이순신의 차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 그다음에 일본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가끔 우리 또 술만 마시지 말고 차도 마시면서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들의 토크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